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매번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야, 무슨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매번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들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서 속에서 얘기하는 이 환경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일치시킬 생각을, 그러니까 사서 속에 있는 사실로다가 일치시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사를 댕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조치원에 살고 있는데 저는 무수하게 이사를 댕겼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저보다는 아내가 아무래도 살림을 이제 저보다는 많이 해야 되니까 살림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쪽으로 이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고3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도 지팔자니까 뭐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고3인데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아주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사를 무척 땡겼는데 만약 나중에 이제 어떤 제 기록이 남아서 뭐 이제 후손들이 제 행적을 보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사 댕긴 거를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조치원에서 죽을는지 서울 다시 들어와서 죽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도 그걸 해석을 못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삼국지 최치원전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 두 번째는 진화사서로서 이제 삼국지하고 동이전에 쟤네들은 저기 살아, 쟤네들은 저기 살아, 그러고 뭐 쟤는 누구보다 북쪽에 살고 남쪽에 살고 옆에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하고 사서하고를 맞춰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이 역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 중에 이제 제일 적은 게 뭐냐 하면은 어느 누구나 마한 변한 진안이 무슨 고구려 백제신라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무시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린 건지는 모르는데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신라가 강병100만이 있어서 남으로는 오를 그러니까 쓸어서 내 땅을 만들었고 북쪽으로는 유연제로를 쓸어서 내 땅, 그러니까 다 내 땅을 만들었다. 라는 그게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거는 누구도 인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부터 그렇게 인용을 반토막만 했냐? 쭉 쫓아 올라가 보니까 이련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련이라는 분은 왜 그랬을까? 해동고승전에 나오는 분들을 이 땅으로 갖고 오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문구를 인용을 하면은 이 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땅,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송나라의 소동파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그 존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역사부도라고 그래갖고 그냥 마구 엉터리로 이제 그 마구 엉터리로 이제 그러니까 역사 지리도를 그러니까 부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 대륙에 있는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어요. 그 후대 조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을 조금만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그 아마 그런데 그 삼국유사를 보신 분들이 그 뭐 역시 유심히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소동파가 그린 지장도예요. 그러니까 요 손바닥만한 지도예요. 그게 이제 44장이 있는 건데 그 지장도를 봤다는 얘기가 지장도 얘기가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사람들은 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을 믿는 게 아니라 설화집을 믿었다는 게 이게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삼국지하고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를 제목을 그냥 글로만 보질 말고 이걸 이제 어떤 평면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근데 거기 그 구절에 나오는 지명을 넣어보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걸 지도에다 옮겨보면은 요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박창범 교수라고 천문학과 교수가 그 일식을 어디서 관측을 했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한 거로서도 이제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소위 북방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구리와 조선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단절어가, 그러니까 대륙의 땅이 우리 인식 속에서 사라지니까, 대륙 전체가 인식 속에서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리의 백성이었고 조선의 백성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 흉노가 이제 그 기원 전에는 흉노가 이제 그 북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세기 이제 그 고구리가 이제 그 쇠약해질 때는 돌궐이 이제 휩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여기 있겠냐 이거. 그러면 이건 흉노고 이건 돌궐이야. 그거 다른 사람들이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흉노가 됐다가 뭐 돌궐이 됐다가 이러겠어요. 그러면은 흉노나 돌궐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이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골 그 같은 영역이라는 거죠. 그 이런 인식을 못 하는.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지 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으면은 저기 지중해 있는데 지중해 넘어서는 안 갔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을 했어요? 몽골에서 증명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내내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인류는 그 시원이 됐습니다마는 쭉 남쪽 해안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살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저는 아프리카를 1고향, 그 동남아를 2고향, 여기 바이칼 이 지역을 3고향이라고 인류의 3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인류는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다가 보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올라가다가 보면 아버지 자꾸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하느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새 이상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그냥 이상하게 망가뜨렸어요. 근데 제사가 뭘까요?
제사가 결국은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이상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분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 문화 출발점에 우리가 있더라.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육을 못 하는 거죠.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논문이 하나 이제 또 이제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그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그 triangulation supports agricultural spread of trans-Eurasian language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세 학문의 교차 연구는, 그러니까 교차 연구를 해보니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어족이 그러니까 농경에 의한 확산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언어가 확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농경이 확산이 되는 거가 근본이 되더라 라는 거를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포함한 98개 언어가 속하는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어족의 기원지가 9,000년 전 서료화 유역의 기장농업 지역이더라. 우리가 옛날에 고구리가 기장 먹고 살았거든요. 쌀 먹고 안 살았어요. 기장농업 지역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연구팀은 막스 플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 이거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이게 지금 최고의 그러니까 인류학 연구소예요. 거기하고 뭐 이제 하여튼 10개국의 35 연구 기관이 근데 뭐냐면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을 전공한 그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동참을 해서 저걸 했는데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서, 투르크어 5개 그러니까 언어 그룹인데 그 특징은 뭐냐면 주어, 목적어, 동사다. SVO다. 그 다음에 SOV다 이거지. SVO가 아니라 그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안 쓴다. 모음조화가 된다. 두음 법칙이 있다. 문법에 성별이 없다. 문법적인 성별이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히스, 휘, her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쓰잖아요.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4천년 중앙아시아 동스텝 지대 유목민에서 기원하였다는 유목민 가설이 여태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공인이 되어 왔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문제 핵심을 언어의 확산하고 농업이 전파되는 그런 거에 따른 인구 이동 간의 상관관계가 아니냐. 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 학문을 이제 교차 연구로 이제 해결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triangul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삼각측량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적도를 지적을 저거 할 때도 이제 그걸 이제 삼각측량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인데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의 세 학문의 교차 연구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들의 확산 이유와 경로, 그 다음에 문화의 이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그런 시원을 이제 따져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과 목축에 대한 유라시아어의 기본 어휘, 요걸 이제 관심 있게 본 거고요. 동북아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이르는 255개의 고고학적 자료, 그 다음에 유전자 수집 해갖고선 이제 저걸 해보니까 결론이 9,000년 전 서요하 일대에서 경작자들이 언어가 퍼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업에 의해서 퍼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흐려지네요. 이게 이제 언어 분포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땅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진화 대륙입니다. 근데 이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분포를 보면은. 그런데 연구 결과
요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 데가 언어의 출발점이더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녹색으로 된 거는 퍼져나간 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화의 중심이 되느냐? 여기가 문화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연구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이제 암으로 조상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 황하 이제 문명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현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 요쪽을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쪽 언어의 이주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 다음에 쌀농사는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근데 쌀농사는 요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충주의 소로리에서 13,000년 전인가 12,000년 전에 벽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의 벽시가 아니라 인공 재배 벽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아마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퍼지겠느냐? 왜 여기서 이쪽으로 퍼지고 이쪽으로 퍼지겠느냐? 이게 이제 찰스 다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누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유전에 관한 이 법칙을 누가 먼저 발표를 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하는데, 월리스라는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느긋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다윈은 이제 이 귀족 계급이었고, 그래서 야, 월레스가 너하고 똑같은 얘기였는데, 야, 걔가 발표하기 전에 네가 빨리 해야지 해갖고 막 옆에서 부추겨갖고 이제 다윈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개념을 만들었던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는 생물학에 또 다른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아마존이어과 말레이 군도에서 답사 연구를 했는데, 아세아에서 오세아니아에 걸쳐진 동물군이 요렇게가 단절이 일어나더라. 전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전혀 다른 말하자면은 이 생물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가 사는데 여기는 고양이가 안 산다 이거죠. 이런 아주 묘한 그런 거를 발견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이제 창시를 했냐면 생물지리학이라는 거를 성립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생물 분포를 보면은 재밌게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 대륙하고 이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북방 대륙하고는 다른 생물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항상 대륙하고 같은, 그런 말하자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강제적인 사람의 이동에 의하지 않으면 여기는 내려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겠느냐를 보면은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항상 같은 말하자면은 이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이제 생물이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이동이 되는데, 이쪽에는 그 당시는 바다였어요. 이게 바다였으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면서 여기가 다 이제 한통속입니다. 이제 일본까지가 이제 한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조그맣게 이제 호수같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도 깊은 데니까 여기는 호수예요. 여기는 조금 이제 호수, 그러니까 늪지대 같은 게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빙하가 이제 왕창 그냥 녹아내리니까 여기가 이제 물텀벙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랬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모래를 실어 내려오니까 여기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후가 이제 이쪽에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문명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그 멈추면서 일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 문명이랍니다. 요하 문명이 그럼 어디로 내려가느냐? 여기하고는 원래 한 통속이었어. 근데 여기는 땅이 좁아. 그러니까 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농사 짓기가 빤빤하고 평야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라는 게 적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조금 아까 본 기장 농업이 형성이 된 데가 이제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대체로 9,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 이전은 또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요따구로 가리키고 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흐릿해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북인데 여기다가 평양이라고 해놓고 여길 고구리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성장을 했다. 성장을 아주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은 그 집안현이라는 데를 평양으로 지금 국내성으로 비정을 하고선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거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무지하게 그 첩첩산고래 그러니까 그 집차를 몰고 가기도 겁이 날 정도로 그 아주 그 경사진 길을 내려가야 된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 이제 그동안 북경에 살면서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걸 답사를 굉장히 많은 데를 댕긴 사람인데 거기는 절대로 제국의 이 수도가 될 수가 없는 데다 아주 단정을 해요. 그리고 기껏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위나라가 그러니까 그 하북성 끝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산소성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첩첩산골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 산들인데 거길 왜 여기 있는 나라가 여기를 오겠냐는 거죠. 이걸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나라도 여기를 이렇게 침략을 했다. 그런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요 좁은 데다가 그냥 옹색스럽게 저걸 해놓으니 사람이 옹색스러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삼국사를 포함한 사서의 기록으로 보는 고구려의 영역인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실감나는 얘기를 물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흥미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주 아까운 시간에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실감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요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통감 같은 거라든지 무슨 통전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백 권씩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책을 예를 들어 자치통감이 300권 정도 되나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 300~400쪽 정도 되겠죠. 그걸 번역을 한 게 그게 49권이에요. 한 3만 원 돈 가기 때문에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근데 그걸 또 번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와, 통전도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사이트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제 많이 이제 자료를 이제 갖고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보니까 블로그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직은 이제 그게 반영이 못 되고 제대로 이제 예. 저도 이제 머릿속이 굉장히 엉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하여튼 오늘 이제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모본왕까지 했습니다. 그 모본왕이 상고거양 이 북평 태원을 이제 확 그냥 밀어버리러 이제 가죠. 모본왕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방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제 동천왕 시대로 옵니다. 이제 242년에 해당하는 해인데 장수를 보내서 료동의 서안평을 쳐서 깨뜨렸다. 요 서안평이라는 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료의 동쪽에 료동의 서안평인지 또 어떤 책에는 보면은 요 동자가 없이 료 서안평 그래갖고 마치 이게 안평이 료소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매한데 하여튼 이제 안평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위나라가 이제 그때 이제 조나라의 위가 아니라 이게 조나라의 위로군요. 조나라의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가 이제 동천왕이 이제 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침략을 했는데 이제 맞받아 칩니다, 거기서. 그래서 유주자사라고 그러는데, 유주자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 근처에 있는 유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구검을 보내갖고, 이제 침범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주 대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천왕이 좀 이제 말하자면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저쪽에서는 결사적으로 싸워갖고 아주 그냥 대패를 이제 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이때 아주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희생을 시키는 거죠. 유유라는 사람이 이제 칼을 감춰 갖고서 그러니까 교섭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저쪽의 장수를 이제 해치니까 위나라 군대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랑해서 위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물러가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저 관구검이가 아주 환도선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 해서 평양성을 쌓는데 이게 이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를 동황성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험이라고 또 뭐 이렇게 적어냈는데 왕검에 도읍을 하였다 하는데 이게 지금 임금인 것 같아요. 임금. 우리가 임금이란 말이 생긴 게 단군 임금의 이름, 초대 단군의 이름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자하고 이 왕자하고가 이렇게 맨 위에 그러니까 수평으로 쓰느냐 약간 삐치게 쓰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상왕 이제 14대가 됩니다. 그 전서부터 모용회 그러니까 근데 모용회가요 연나라라고 그래갖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족인 줄 알았는데 모용회를 선비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용회가 심지어
이 고구리의 집안내인 걸로 설명이 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출신 지역이 또 고구리가 있던 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56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대인데, 그 시절 이제 정말 그야말로 힘 있는 자가 말하자면은 이제 마구 이제 날뛸 때니까, 그 이제 모형회가 이제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왕이 신성으로 가서 저걸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침입을 하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따라잡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북부소용의 직책에 있던 권호자가 하여튼 기병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걸 이제 피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15대로 내려와서 보면은 평주자사 최비가, 평주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전부 다 만주에다 갖다 놨습니다. 요령성이니 뭐 전부 다 만주에다 갖다 놨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평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비가 도망을 쳐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치면서 최비가 단씨, 우문씨 하고 고구리에 와갖고 소삭소삭 해갖고 이 모용시내를, 연나라를 차지해갖고서는, 그러니까 깨트려 놓고서 그걸 논아먹자,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쏘사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럴듯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모용시내에 아주 험한 꼴을 보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주 뒤게 당해요, 고구리가. 그래갖고 이제 나 잘못했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물러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를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보내서 이제 요동을 침략을 했는데 모영인한테 못 당하고 깨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모영인의 저쪽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안 쪽에 있는 성륵헌태다가 말하자면은 외교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시를 전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을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금 문재인이가 저질러 놨다는 짓을 보면은 참 그 당시 불안해서 저거 했는데, 지금 그게 하나씩 밝혀지니까 정말 또 속이 뒤집어지는데, 국방은 그렇습니다. 모용황이 이제 모용외가 건국의 기틀을 쌓고, 모용황이 황제를 이제 자칭을 합니다. 근데 그 군사가 신성까지 미치게 되니까 아주 이제 굉장히 고구리의 목줄이 되는 신성을 이제 치게 되니까, 이제 이제 또 이쪽에서 야야야 우리 어떻게 해보자, 하여튼 외교적인 조치로다가 이제 물러가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고국 원왕이에요. 근데 고국 원왕이 굉장히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삼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도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비굴하게 썼다 그럴까요? 그 내용을.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장수 홍제 같은 경우는 위나라에다가 그냥 한 해에도 몇 번씩 조공을 했다, 그따위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사서 내용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거하고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과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런 걸로 나와요. 일본 황실에서 필사해왔다는 박창화라는 분이 필사해왔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조차도 고국원행 쪽을 보면은 완전히 신화가 됩니다. 모용황의 신화가 돼요. 아주 된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엄청 깨져갖고서 이제 환도성을 수리하고 이제 국내성을 이제 쌓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환도성으로 옮겨서 거처를 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모영왕이가 이제 그 용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음 조화를 하면은 이제 용성이 되겠죠. 근데 용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자꾸 두음 법칙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두음 법칙에 그 반하는 저걸 하냐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두음 법칙을 따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미 그 우리 그 이 주권을,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했을 때도 그 이 최연배 같은 무리들은 그 일본 애들식의 그걸 저걸 따라서 했는데, 박승빈이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선 했는데, 그때 그거를 못 잡아갖고 박승빈 파가 아니라 그 최연배 파가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나 승자가 돼갖고 지금 우리말 지금 그 표기법이고 뭐이 아주 엉망이 된 겁니다. 말 망치는데 아주 한글 학자들이라는 건 절대로 내쫓아야 되는, 지금 우리 강단사학계를 내쫓아야 되는 거고 똑같이 내쫓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용성으로 천도를 해요. 용성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치자고 이제 합니다. 고구리를 치자 그러는데, 연나라에서 용성에서 환도성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를 치러 가려면 이제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의뢰껏 넓은 길로 올 것이다 라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주력 부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약한 군대를 데리고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영왕이가 엄청난 전략가거든요. 거꾸로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나라가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단기로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쫓아와갖고 왕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사로잡아갖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술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네들 굴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버지 미천왕 무덤 파갖고서 저거 해야지 쟤네들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아주 발본색원을 하려고 그러면 시신 갖고 가서 이제 흥정을 해야 된다.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미천왕 아버지 시신을 이제 끌고 이제 헐어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여튼 아주 신하를 이제 칭하고서는 물건까지 바쳐가면서 이제 시신하고 어머니를 돌려달라 그랬는데, 시신은 돌려주는데 어머니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고구리 사초략 거기를 보면은 어머니가 거기서 애도 낳습니다. 어머니가 애도 낳아요. 동가 뭔가 하는 애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지경이 되는 겁니다. 국방이 잘못되면은, 근데 이게 안 보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이 진화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진화에는 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서진 시기의 지도인데, 서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요, 진이라는 나라가 265년에 이제 위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에서 정권을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이 한 210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00년 정도에 시작을 해갖고 이거 이제 265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가 이제 이때 끝나요. 그러고서 이제 진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마씨가 이제 정승을 얻은 사마씨가 이제 이제 진나라를 이제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 때인데 300년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은 때 팔왕의 난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그 집안의 왕자들끼리 딜이 그냥 싸워갖고서는 나라가 아주 왕창망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성륵과 같은 아주 이 엄청난 그 이 무장이 그 이제 황제를 사로잡고 궁궐 태우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가의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556국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할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기가 이렇게 전체가 그 진나라인 것으로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쪽 땅에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싹 무시하고 여기다 다 그래. 그 심지어는 여기 요령성 여기까지 다 그쪽 땅으로 그립니다. 그 뭐 유주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고 여기까지를 다 유주는 무슨 뭐 영준이 평준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주 한심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남소를 함락을 시킨다. 그런데 오늘 남소의 이 지명 나오는 지도는 제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깜빡하고서 남소 이 지명 찾아놓은 거를 여태까지 남소라는 지명을 사학계에서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구글 지도를 갖고 확대를 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크게 확대를 하면 또 지명이 또 없어져요. 또 이상하게. 그리고 어떻게 줄이다가 보면은 또 지명이 나오는데 남소라는 지명이 딱 거기 나오더라고요. 남소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고구리가 이제 그러니까 당나라에 멸망당할 때 이제 그 당나라에 이제 진격하는 이제 그 통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게 어딘데요? 대청. 하북성 그 석가당 근처에요, 다. 다 그쪽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이제 그 꼬입니다. 이제 저거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하여튼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영준이 이제 모영황이 죽고 나서 이제 이제 황제가 되는데 허락을 하고서 그 어머니 주씨를 보내주는데 하여튼 자사라고 아주 그 고구리 왕이라는 이름이 띄워졌었다가 고구리 왕은 시켜줄게 하는데, 이때 그 아주 엉뚱한 지역의 그 대왕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아주 신하의 그 지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진나라, 그러니까 그 북연의 진나라일 거예요. 북연의 진나라가 그 아주 연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갖고서 이제 370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엄청스럽게 이제 그 고구리를 괴롭히던 나라가. 조금 이제 고구리가 그때 이제 좀 그 정비를 해요. 고구 양왕이 됩니다. 18대입니다. 군사 4만 명을 보내서 요동을 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앞서서 연나랑 모영수가 대방왕 모영좌에게 명하여 룡성에 진주하게 했다. 그러니까 룡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룡성 때문에 아주 제가 지명을 못을 박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모영자는 우리 군대가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학경을 시켜서 군대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쳐서 이 요동과 현토를 함락시키고 이제 이제 포로도 사로잡아오고 그러는데 또 바로 또 뺏겨요. 또 하여튼 여기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이제 백저도 정보를 하고 그러죠. 넘어갔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즐겨서 부르기를 좋아하는 이제 광개토 대왕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아주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몰렸잖아요. 그런데 19살에 등극을 했는데 19살에 이 임금이 됐는데 그 해 바로 그냥 백제를 정벌해서 십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 해 바로. 그 또 북쪽으로는 거란을 정벌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해 그냥. 그리고 이제 거란에 잡혀갔던 그 백성도 이제 데리고 오고. 근데 하도 이쪽이 몰리니까는 백성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타일러 갖고 옵니다. 그 타일른다는 걸 이제 여기 설명을 여기 U자를 써서 이제 그 타일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백제 관리성도 이제 함락시켰다 뭐 이러고. 근데 백제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백제가 또 침략해 오는데 이제 그걸 맞받아쳐서 이제 이제 이기고, 패수해서 백제를 또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이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건 거짓말입니다. 연나라의 그 모용성이 요때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후연이라고 이름이 붙죠. 그러니까 앞에 모용회가 세운 나라는 그 전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연이 됩니다. 모용성이 우리가 이제 오만해 그러고서는 자식들 그러면서 이제 3만 명을 끌고 이제 그 습격을 했는데 이제 신성하고 남소성이 함락이 됐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광개토 호태왕이 늘 승리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숙군성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평주사사 이제 모영기 이제 그 후연의 모영기가 이제 도망을 갔다. 뭐 그러니까는 이제 승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영이가 이제 거란을 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거란은 어디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산서성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란이 무슨 뭐 만주 쪽에 있고 무슨 무슨 요하 있는데 뭐 그쪽에 요하 뭐 서요하 있는데 이쪽, 물론 서요하에도 이제 걸쳐 있었겠지만은 산서성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대라고 그러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그쪽이 그 거란의 이제 그 본거지입니다. 그 거란을 습격을 해서 형북이라는 데가 이제 거기 냉형산이 있거든요. 그 냉형산에 이제 그 형북이라는 그쪽에 북쪽이면 형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형북으로 이제 그 거란을 이제 습격을 하러 갔었는데 이게 그냥 거란이 워낙 때가 많고 이제 군사가 센 걸 보니까는 아이고 무셔라 그러고서 이제 돌려오면서 아이고 내친 김에 고기나 잡아먹자 그러고서 거기를 이제 습격을 했는데 이제 그 기후가 나빠서 그 병사와 말이 이제 얼어 죽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낭패를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북연이 또 시작이 됐네요. 북연이 이건 장송제 얘기인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호태왕은 말하자면은 자기 울타리 안에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교력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태왕비에 보면은 우리 송민이었다, 원래부터 우리 송민이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무한적인 권한을 주는, 거의 무한적인 권한을 주는데 그러니까 서로 교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 왕래만 하면은 이제 굉장히 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북연에 종족의 정을 베푸니까 북연의 왕이 이제 담례도 하고. 그런데 이 북연이라는 나라가 좀 묘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장수왕한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임금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이쪽 저쪽 이 사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장소홍제가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분 같아요.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나라에 조공했다 이거는 거의 헛소리고요. 하여튼 벼슬을 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위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자주 치니까 연나라가 위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 왕의 풍호 이거는 남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건 남년인데 그 풍홍이 이제 그 고구려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표현은 그래요. 뭐 우리 여분때 와서 자기네들을 와서 모시고 가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갖고 연나라 왕이 그 사신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홀대를 하니까 장송제가 이제 홀대를 하니까 연나라 왕이 사신을 위나라한테 보내고 그 시자를 보내겠다고 이제 청해요. 그런데 위나라에서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이거 연을 토벌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통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위나라가 연나라의 백랑성을 공격해서 이겼다 이러는데 백랑성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백랑성 무슨 백랑수 뭐 백랑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연왕인 푼홍이 위나라에 굽실거려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한테 알리고 뭐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연의 백랑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깨뜨렸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그 군사를 보내갖고 화룡에 가서 연나라 왕을 그러니까 풍홍이를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약탈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데리고 오는데 거기 이 궁전은 아주 그냥 불질러 버리고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풍홍이를 데리고 가니까 위나라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배가 아픈 거죠. 그래갖고 야 그거 풍홍이 니네가 데리고 가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 뭐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이 용성을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용성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풍홍이가 이제 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에다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송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야 나 좀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하여튼 장수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풍홍이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손까지도 이제 다 아주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보면, 그러니까 꽤 언제 왕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이제 뒤에 얘기긴 하지만은 백제를 침략을 해갖고 또 개로왕을 죽여요. 이런 걸 보면은 장수홍제는 이게 포용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설을 보면은 굉장히 다독거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다독거리질 못한 게 결국은 그 고구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고구리가 좀 그 강한 면모를 못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도가 어떤 지도냐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서 이게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요게 전체가 이렇게 하북성, 요게 이제 해안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북경이 여기쯤 있고요. 여기쯤 있게 되고요. 요게 태양산맥, 요렇게가 태양산맥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을 끄집어내갖고, 요만큼을 이제 저걸 한 겁니다. 근데 현재 그 중심되는 지명을 어딜 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성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가 성문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석가장이죠. 요거 같은 요거 석가장인데, 그러니까 요 좁은 지역 여기는 석가장이고, 여기는 동황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지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이제 그런데 지금 석가장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바로 북쪽에 그러니까 정정현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용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료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요동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황하가 지나가던 데인데 여기 덕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덕주라는 데가 백제의 한성 같아요. 한성 같아요. 지금 아주 확신은 못 하겠는데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한성으로 보이고 요 위에 보면은 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위례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심을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평이라는, 이제 요게 안평인데, 안평 서쪽에 동황성, 요 동황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평양하고 동황성과 바로 고기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그 다툼에 굉장히 아주 핵심이 되고, 그냥 뺏었다 뺏겼다 하는 이제 그런 동네가 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너무 지도가 흐려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진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뭐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놓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왜 시험 보기 전에 당일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좀 마련을 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 기자관에서까지 손을 대가면서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못 해갖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기본적인 지도는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